오늘은 제가 작년 8월부터 올렸던 천연비누 만들기 기초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HP 천연 물비누 만들기에 꼭 필요한 영상들을 한 번에 그리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서 재편집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메모를 하면서 보시면 낯설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기초 이론을 이해하게 되시고 나만의 레시피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답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다양한 카테고리의 시리즈 영상들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답글로 남겨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연비누 만들기 기초 시리즈와 아로마 테라피 기초 시리즈, 또 천연 화장품 만들기 기초 시리즈 두 가지입니다. 카테고리별 시리즈 영상들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기초 이론을 이해하시고 본인의 건강에 맞는 나만의 레시피로 올바른 천연 제품을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보자를 위한 천연비누 만들기 기초 시리즈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비누의 정의와 기능, 천연비누 만들기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누의 정의입니다. 동물성 기름 혹은 식물성 기름과 수산화 나트륨 또는 수산화 칼륨을 섞어서 8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지방산 나트륨, 즉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일반 비누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시켜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합성 계면활성제는 석유 추출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천연비누는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식물성 기름만을 사용해서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동물성 혹은 식물성 기름과 가성소다가 반응을 해서 비누화가 이루어지면 비누가 만들어지고 글리세린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천연 보습제인 글리세린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야 하는 일반 비누의 경우에는 분리하여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연 비누는 우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글리세린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보습력이 좋은 비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비누에는 석유계 합성 향료와 인공 색소,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이 들어가서 피부를 자극하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연 비누에는 개인의 피부 타입에 도움이 되는 천연 향과 첨가제들인 에센셜 오일, 드라이 허브, 곡물, 한약재 등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누의 기능입니다. 비누는 물에 들어가서 기름때와 만나면 동그란 모양의 미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피부 혹은 섬유에 있는 기름때를 비누의 막대 모양의 침유성기가 둘러싸서 침투성기의 둥근 머리 부분들이 물과 잘 섞이게 되면 안정된 상태의 미셸이 되고, 이 미셸들이 물과 함께 배출되면서 기름이 제거됩니다. 즉, 비누는 비극성의 침유기와 극성을 가진 침수기, 이 두 가지 다른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누는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연 계면활성제로 자연에서 분해도 잘 됩니다. 그렇지만 비누가 가진 문제점은 비누의 음전하를 띤 극성 머리 부분이 샘물, 즉 경수의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만나면 침전을 형성해서 세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침전은 목욕할 때 피부에 모공을 맞거나 피부에 남아서 아토피 환자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일 경우에는 가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대부분 연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천연 비누 만들기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여붓기 MP 비누입니다. 대량 생산된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원하는 틀에 부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비누입니다. MP 비누의 장점은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베이스를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숙성기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기가 쉽고 색과 향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MP 비누의 단점입니다.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 한 가지 오일, 주로 팜유를 활용해서 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떨어집니다. TEA, 트리에타놀 아민 등과 같은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TEA 프리 제품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다른 천연 비누에 비해서 사염감과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온법 비누, 즉 CP 비누입니다. 베이스 오일과 가성소다를 혼합해서 만듭니다.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나만의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CP 비누의 장점입니다. 고급 오일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게 나만의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감이 좋고 고운 결의 비누를 얻을 수 있습니다. CP 비누의 단점입니다. 가성소다를 사용해야 하고 가성소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성기간이 4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성기간 동안 환기가 필요하고 채도가 높은 색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4주 동안의 숙성기간 동안 에센셜 오일이 휘발되기 때문에 CP 비누를 만들 때에는 에센셜 오일을 많이 첨가하셔야 합니다. 고온법 비누, 즉 HP 비누입니다. 베이스 오일과 가성소다를 혼합한 후에 열을 계속 가해서 비누화를 완성시키는 비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온법 비누는 가성가리를 재료로 하는 물비누와 투명비누입니다. 이 외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CP 비누와 HP 비누를 접목한 슬로우 쿠커에서 젤화를 시키는 고체 비누도 있습니다. HP 비누의 장점입니다. 고급 오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는 나만의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이후에 계속 열을 가하여서 비누화를 완성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화 이후에 에센셜 오일과 천연 첨가제들을 넣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넣지 않고 소량만 넣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HP 비누의 단점입니다. CP 비누처럼 결이 고운 비누보다는 조금 울퉁불퉁한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P 비누와 마찬가지로 채도가 높은 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리베칭 비누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비누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비누, 자투리 비누 등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비누입니다. 리베칭할 비누를 강판에 곱게 갈거나 칼로 곱게 다집니다. 곱게 갈은 리베칭 비누에 증류수를 넣어줍니다. 증류수는 비누 500g당 30에서 50g이 적당합니다. 비누와 증류수를 골고루 섞어준 뒤에 중탕으로는 30분 정도, 전자레인지로는 타지 않도록 30초 단위로 짧게 끊어가면서 녹여줍니다. 녹은 비누에 에센셜 오일과 천연 첨가제 등을 넣어줍니다. 에센셜 오일은 비누 중량 1kg 기준 10ml가 적당합니다. 골고루 섞어서 완성된 비누는 비누 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거나 손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건조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슬로우 쿠커 5리터나 5.5리터 또는 핫플레이트나 인덕션입니다. 슬로우 쿠커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숙성기간이 필요 없는 고체 비누를 만들거나 물 비누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연 비누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슬로우 쿠커는 음식과 병행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천연 비누를 계속 만드신다면 비누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온 핫플레이트와 인덕션 등의 가열 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인리스 비커 1리터에서 2리터 또는 스테인리스 믹싱볼입니다. 가성가리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철이나 알루미늄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핸드 블렌더입니다. 핸드 블렌더와 거품기는 다릅니다. 거품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핸드 블렌더 대신에 거품기를 사용하셨다가 과도한 거품으로 정확한 트레이스 시점을 알지 못하셔서 비누화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물과 기름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자저울 2kg에서 3kg입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 때에는 1kg보다는 최대 2kg에서 3kg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온도계입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 때에는 최대 80도씨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온도계는 1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6번째, pH 페이퍼입니다. 천연 비누를 만들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반드시 pH 7에서 9, 즉 중성에서 약염기성인 것을 확인하신 후에 천연 비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천연 비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진 마스크와 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이나 라텍스 장갑, 알뜰 주걱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 비누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누화란 지방질이 알칼리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글리세라이드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방질인 오일과 강알칼리성인 가성소다가 만나서 가수분해, 비누화가 이루어지면 글리세린, 즉 글리세롤과 비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천연 보습제인 글리세린은 대량 생산이나 기계 작업을 할 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화장품 재료나 비누 재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수제로 만드는 천연 비누는 글리세린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누화 값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누화 값이란 유지, 지방산 또는 밀랍 1g을 비누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 가성가리의 미리그램 수입니다. 비누화 값은 원래 가성가리 비누화 값을 기준으로 가성소다 비누화 값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환산하는 계산법까지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되어서 나와 있는 표준적인 가성소다 비누화 값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누화 값의 수치를 보면 지방산의 성질이나 비누화되지 않는 물질의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은 지방산이 많을수록 비누화 값이 커지고 분자량이 큰 지방이 많을수록 비누화 값이 작아집니다. 비누화 값이 작아지는 이유는 비누화가 되는 지방산 외에 비누화가 되지 않는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누화 되지 않는 성분들은 대부분 클로로필이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피부에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지방산별 특징입니다. 식물성 오일은 식물의 씨나 열매에서 얻어지는 오일입니다. 식물성 오일을 얻는 방법에는 열을 가한 뒤에 압착으로 얻는 압착법과 열을 가하지 않고 얻는 냉압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매를 활용한 용매 추출법과 탄산가스를 활용한 CO2 추출법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압착하는 일반적인 압착법은 주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소한 맛을 살린 식물성 오일들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만으로 추출되는 냉압착법 식물성 오일들은 고소한 맛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갖고 있는 각종 비타민과 유효한 성분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건강식이나 천연 화장품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산이란 지방을 가수분해하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방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알카리성 용액에는 수용성이 됩니다. 즉, 지방산에 나트륨과 칼륨염이 첨가되면 비누가 되고 물에 잘 녹게 됩니다. 지방산은 탄소 원자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칼복시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없는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이 있는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이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으면 비누화가 빨라지고 비누가 단단해집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으면 피부에는 매우 친화적이지만 산소와 결합해서 쉽게 부패하고 비누가 무르고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산은 4개에서 28개까지의 짝수의 탄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수가 4개에서 10개까지는 저급 지방산, 10개에서 18개까지는 중급 지방산, 18개 이상은 고급 지방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산별 탄소 숫자와 이중 결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하나일 때 단일 불포화 지방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산 하나하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지방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우릭산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팜 커넬 오일의 주요 성분으로 냉수에서도 풍부한 거품을 내주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지방산입니다. 비누를 단단하게 해주지만 피부에는 조금 자극적인 성분입니다. 미리스틱 산입니다. 코코넛 오일과 팜 커넬 오일의 주요 성분이고 거품을 더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내줍니다. 라우릭산보다 비누를 단단하게 해주지만 피부 자극은 덜한 편입니다. 팔미틱 산입니다. 팜 오일의 주요 성분입니다. 찬물에서는 거품이나 세척력이 떨어지지만 온수에서는 안정적인 거품을 내줍니다. 비누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아린 산입니다. 코코아 버터와 시어 버터의 주요 성분입니다. 융점이 높기 때문에 냉수나 온수에서도 잘 물러지지 않는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품은 잘 일지 않지만 일단 거품이 생기면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비누를 만들 때 너무 많이 배합하시면 비누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레익산입니다. 올리브 오일, 동백, 살구씨, 스윗 아몬드, 아보카도 오일 등의 주요 성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산화 안정성이 좋아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비누에도 많이 사용되는 지방산입니다. 피부 보습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거품이 잘 생기지 않고 비누가 빨리 무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놀레익산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 홍화씨, 해바라기씨,
포도씨 오일 등의 주요 성분입니다. 필수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습진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염, 멜라닌 생성 억제, 피부 보습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품이 잘 생기지 않고 비누가 물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놀레닉산입니다. 보리지, 달맞이꽃 종자, 아마씨, 쿠크이넛 오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놀레익산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피부를 보습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품이 잘 일지 않고 무른 비누가 만들어지고 산패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시놀 레익산입니다. 피마자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으로 안정적이고도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많이 넣으시면 무른 비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들은 산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상태의 지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비누를 만들 때 베이스용으로는 올레익산이나 리시놀레익산이 들어있는 오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놀레익산이나 리놀레닉산과 같은 오일들은 비누화가 끝나고 슈퍼팻으로 소량 넣어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식물성 오일 지방산별 특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방산은 다루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처음 접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할 식물성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부터 하나씩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일별 비누화값 표입니다. CP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성소다 비누화 값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연 물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성가리 비누화 값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를 만들 때에는 CP 고체 비누를 만들 때보다 다양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천연 물비누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성 오일은 코코넛 오일과 피마자 오일입니다. 물비누의 투명도와 세척력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피마자 오일이 없으실 때에는 코코넛 오일만으로 만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물비누 베이스용 코코넛 오일은 고가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비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과 함께 물비누 베이스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식물성 오일은 집에서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시는 캐놀라 오일입니다. 캐놀라유를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캐놀라 오일은 피부 보습에는 효능이 있지만 세정력이 부족하고 비누가 물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 고체 비누로 만들기보다는 물비누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고가인 냉압착 비정제 추출 식물성 오일들인 스윗 아몬드, 살구씨,
아보카도, 달마지유, 보라지 오일 등은 베이스 오일로 사용하기보다는 물비누를 완성한 후에 슈퍼팬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성가리 비누아값 표입니다. 물비누 베이스용으로 추천드리는 식물성 오일은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시는 옥수수 오일과 포도씨 오일입니다. 아마씨, 헤이즐넛, 햄프시드, 호호바, 마카데미아 오일 등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냉압착 비정제 추출한 고가의 식물성 오일들은 물비누를 다 만드신 후에 슈퍼팻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가성가리 비누아값 표입니다. 물비누 베이스용으로 추천드릴 식물성 오일은 올리브 오일과 미각류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과 퓨어 등급이 천연비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퓨어 등급은 물비누 베이스용으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물비누를 완성한 후에 슈퍼팬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일이 있습니다. 팜 오일과 시어 버터, 코코아 버터 등입니다. 팜 오일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팜 오일과 시어 버터, 코코아 버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비누가 잘 용해되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게 해주고 투명도가 떨어지는 우유같이 하얀 비누를 만들기 때문에 고체 비누에는 사용하지만 물비누에는 추천되지 않는 오일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린 물비누 베이스 만들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물비누에는 코코넛 오일과 시어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료만으로 보습 물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시어버터를 사용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초보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시어버터를 넣은 물비누를 많이 만드셨고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댓글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 만들기 전과정 영상을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초보자님들께서 다음부터는 팜 오일이나 시어버터, 코코아 버터 등은 물비누에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습 물비누를 원하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보습 오일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성가리 비누아값 표입니다. 물비누 베이스용으로 추천드리는 식물성 오일은 주방에서 식용유로 많이 사용하시는 콩류와 해바라기씨 오일과 아토피나 두피 케어에 많이 사용하는 동백 오일입니다. 냉압착 비정제 추출 고가의 식물성 오일들인 위점 오일이나 로즈 힙시드 오일은 물비누를 완성한 후에 슈퍼팻으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를 위한 물비누 추천 레시피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천연 물비누 만들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공식을 소개해 드리고 가성가리 필요량 계산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비누 만들기 베이스용 식물성 오일은 1000g입니다. 처음 물비누를 만드실 때는 정제 코코넛 오일 한 가지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쌓이신 후에는 정제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 또는 다른 보습에 좋은 오일들을 섞어서 1000g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용 식물성 오일 1000g을 정하신 후에는 가성가리 필요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성가리 비누화 값인 0.2660 곱하기 코코넛 오일 1000g에 1000을 곱해주면 266g의 가성가리 필요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성가리를 희석해줄 물의 양은 가성가리와 같은 양, 즉 266g입니다. 가성가리를 녹여주는 물은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비누화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하신 초보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비누의 젤화와 투명도, 보습, pH 안정성을 위해서 넣는 설탕은 오일의 9%입니다. 즉 코코넛 오일 1000g의 9%인 90g입니다. 천연 물비누에 사용하시는 설탕은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는 흑설탕보다는 백설탕이나 갈색 설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탕을 녹여줄 물은 설탕의 6배입니다. 즉 90g의 6배인 540g입니다. 설탕을 녹여주는 물은 끓인 증류수, 생수, 정수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탕이 모두 녹은 설탕액은 70도에서 80도씨로 맞추어서 트레이스화가 끝난 비누액에 섞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끓인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탕액과 비누액을 섞어서 젤화를 거쳐 완성된 물비누 페이스트를 희석하는 물은 비누 총량의 50에서 100%입니다. 물비누 페이스트를 희석하는 물은 끓여서 살균한 증류수, 생수, 정수물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레시피로 물비누를 만들었을 때 저는 물비누 페이스트를 희석하는 물의 양을 50%일 때는 약 800g 정도로 100%일 때는 약 1700g 정도로 넣어서 희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 만들기 전과정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동안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시행착오 하시는 부분들을 각 과정마다 적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성가리 비누화 값은 0.2660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0g과 0.2660을 곱해주면 가성가리 필요량 266g이 나옵니다. 가성가리를 희석해줄 증류수는 가성가리와 같은 양입니다.
증류수 266g입니다. 설탕은 오일 1000g에 9%인 90g입니다. 설탕을 녹여줄 끓인 물은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비누 베이스용 식물성 오일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가성가리와 반응해서 비누가 되지 못하는 성분들,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을 소량만 포함하고 있는 정제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유용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코코넛 오일은 비누화가 다 끝나고 물비누를 완성한 후에 슈퍼팻으로 소량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가성소다는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셔야 하고 물비누에는 가성 가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성소다로 만들 때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물비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전혀 다른 특징의 비누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향용 가성가리 순도 90% 이상을 인터넷 검색하신 후에 가격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특정 사이트나 브랜드 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특정 브랜드나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검색해서 가격 비교 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누 화수, 유화수 또는 EM 유화수 등은 가성 가리가 아닌 가성 소다를 대신해서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물비누용 유화수도 개발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균치의 가성가리 또는 가성소다를 모든 레시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안정한 비누가 만들어지고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님들께는 안정적인 비누화에 도움이 되는 증류수를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조금 쌓이신 후에는 생수나 정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성 소다를 물에 녹이면 열과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비누를 만드실 때도 가성 가리를 녹이실 때 얼음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얼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특히 초보자님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성 소다나 가성 가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기본 원칙을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비누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비누를 만들 때는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물비누 페이스트를 만든 후에 물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물을 첨가해서 희석하기 때문에 굳이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성가리 순도 100%에 맞추기 위해서 오버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가리 오버카운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성가리 순도 100%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버카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정력이 있고 물비누 페이스트 상태로는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성 가리는 순수한 증류수에 녹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물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액체류에 가성 가리를 녹이면 불안정한 비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든 후에도 빨리 산패하게 됩니다. 좀 더 특별한 물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가성가리는 증류수에 녹이셔서 안정적인 물비누 페이스트를 만드신 후에 이 페이스트를 물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희석용으로 섞어주는 물 대신에 이러한 다양한 액체류를 넣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액체류로 희석해서 만든 물비누는 증류수나 생수 등을 끓여서 희석해서 만든 물비누보다 빨리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만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백설탕이나 갈색 설탕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는 흑설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비누 만들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성가리를 녹여줄 증류수 266g입니다. 시향용 가성가리 순도 90% 이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시향용 가성가리 91%로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8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순도 90% 이상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성가리 266g입니다. 가성가리는 염화 칼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해서 얻어집니다. 의약품이나 시약, 염료, 알칼리 전지 등 천연비누 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성가리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에 가성가리를 조금씩 넣으시면서 녹이셔야 합니다. 가성가리에 물을 부으시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성가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 가성가리가 물에 녹으면서 열과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성가리가 증류수에 녹으면서 열과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밀폐 용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내열 유리나 내열 플라스틱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은 강알칼리성의 가성가리 혹은 가성소다로 비누를 만들면 천연비누가 과연 안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알칼리성인 가성가리나 가성소다가 식물성 오일을 만나서 안전한 천연비누가 되는 비누화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90g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0g에 9%입니다. 설탕을 녹여주는 물은 끓여서 살균한 생수 또는 증류수입니다.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설탕이 골고루 잘 녹도록 저어준 후에 설탕액이 너무 식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계량합니다. 물비누 만들기에 기본이 되는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입니다. 계량한 정제 코코넛 오일을 슬로우 쿠커에 담아줍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너무 대용량으로 구입하시기보다는 3리터에서 5리터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추운 겨울에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중탕으로 녹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슬로우 쿠커 온도를 하이로 맞추고 코코넛 오일을 완전히 투명하게 녹여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버진 코코넛 오일과 정제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버진 코코넛 오일은 열매의 과육을 냉압착으로 추출해서 고소한 향과 옅은 노란색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용이나 천연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고 향과 색을 제거한 정제 코코넛 오일은 무향, 무색이고 가열 요리나 일반 화장품, 천연 비누 베이스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70도에서 80도씨 사이로 가열해서 완전히 녹여주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 두었던 가성가리 액이 온도가 낮아지고 투명해지면 투명하게 다 녹은 정제 코코넛 오일에 넣어줍니다. 슬로우 쿠커 온도는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로우로 맞춰주신 후에 핸드 블렌더로 한 방향으로 섞어줍니다.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실 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과 가성가리액이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이도록 도와주면 묽은 스프 같은 트레이스 단계가 됩니다. 오일과 가성가리액이 비누로 변화하는 비누화가 성공한 것입니다. 초보자님들께서는 지금 영상의 묽은 스프 같은 트레이스보다 좀 더 진행하셔서 걸쭉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은 70도에서 80도씨의 설탕 용액을 트레이스된 비누액에 부어줍니다. 초보자님들께서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섞어가면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누액과 설탕 용액을 핸드 블렌더 또는 알뜰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비누를 만들 때 설탕액을 넣는 이유는 pH 안정성, 투명도, 젤화, 보습 때문입니다. 골고루 잘 섞은 후에는 뚜껑을 닫고 젤화를 진행합니다. 인덕션 등의 직화를 활용하실 때는 중탕으로 비누를 만드셔야 비누액이 타지 않고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 비누를 계속 만드실 계획이시라면 안전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슬로우 쿠커를 추천드립니다. 슬로우 쿠커 대신 전기 밥솥이나 슬로우 쿠커 하나로 음식과 비누를 같이 만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슬로우 쿠커는 5리터 이상을 구입하시는 것이 활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젤화는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로우나 웜 상태로 진행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후 젤화를 확인합니다. 젤화가 잘 이루어지는 비누액의 가장자리 부분과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분을 골고루 잘 섞어준 후에 한 번 더 젤화를 시켜줍니다. 슬로우 쿠커의 종류나 날씨에 따라 젤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듯 쫀득쫀득한 물비누 베이스, 즉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만드신 물비누 페이스트는 물을 살짝 묻혀서 pH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pH 8에서 9, 약 알칼리성인 것을 확인하신 후에 물비누로 만드셔야 합니다. 물비누 베이스, 즉 페이스트를 녹여주는 물은 생수나 증류수 1000g입니다. 생수나 증류수를 끓여서 살균한 후에 부어줍니다. 생수나 증류수 대신 이렇게 다양한 액체류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끓여서 살균한 생수나 증류수에 비해서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비누 베이스는 잘 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줍니다. 만약 물비누 베이스를 보관하시려면 2-3겹으로 밀봉 포장하셔서 서늘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레시피, 보관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비누 베이스를 충분히 작게 잘라준 후에는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로우에 맞춰주고 녹여줍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물비누의 농도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농도로 다시 맞춰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에 가까운 비율을 좋아하기 때문에 끓인 생수 500g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고농도의 물비누를 원하실 때는 저처럼 500g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g까지만 넣으셔서 물비누 베이스 1일 때 물 0.5에서 0.7의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천연 물비누는 계면활성제와 다릅니다. 낮은 온도나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이 굳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농도로 물비누를 만드셨을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물비누를 확인해 봅니다. 끓여서 살균한 생수 총 1500g을 넣어서 만든 물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비누 베이스도 다 녹았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초보자님들께서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쉽고 올바르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물비누는 pH 7에서 8 중성에 가까운 더 안전한 약 알칼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의 영상들을 모아서 추가 설명과 추가 레시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천연 감귤 주방 세제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에 추천드리는 3가지 에센셜 오일 중에 첫 번째는 레몬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학명과 추출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스윗 오렌지 오일, 만다린 오일 이렇게 세 가지의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만다린 오일로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다린 오일 2.5ml 50방울입니다. 물비누 500ml에 0.5%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천연 물비누로 주방 세제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는 풍부한 거품으로 세정력이 좋고 자연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천연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연 첨가제에 따라서 이렇게 주방 세제 외에도 피부 타입별 또한 다양한 목적에 맞는 천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MP나 CP 천연 비누보다 비누화가 안 되어서 남아있는 가성소다나 가성가리, 즉 유리 알칼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 밀가루 등을 혼합한 다른 천연세정제보다 사용이 편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귤향 가득한 천연 감귤 주방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천연 계피 주방세제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에 시나몬 파우더, 계피가루 5ml입니다. 물비누 500ml에 1%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없으실 때는 계피가루를 추천드립니다. 항균, 살충, 항염, 탈취 효과가 있어서 주방 세제용으로 사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계피가루와 같은 파우더류는 5ml와 5g은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ml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천연으로 알고 사용하시는 천연 유래,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가 과연 천연인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면활성제란 친유성과 친수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유성에 사용되는 코코넛 오일만을 내세워서 천연 유래, 식물 유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친수성에 사용되는 1급, 2급 발암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용된 코코베타인이나 LES 등의 설페이트 계열이나 라우레스 계열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서 코코베타인이나 LES 등을 아기용 제품이나 탈모나 문제성 두피용 샴푸, 주방 세제 등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천연이지만 물비누 만드는 것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글루코사이드 계열의 비교적 안전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계피 주방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천연 계피 주방세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와 계피가루만 섞어서 만든 천연 주방세제는 소량만 사용해도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설거지를 다 한 후에는 거품이 빠르고 깨끗하게 헹궈집니다. 설거지 후에도 뽀득뽀득하고 깨끗합니다. 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물비누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물때도 없습니다.
설거지 후에도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누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거나 추운 겨울이나 설거지량이 많으실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고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찌든 기름때나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를 하실 때는 베이킹소다를 직접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 때 베이킹소다를 미리 섞어서 사용하는 건 어떤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 세제를 만들 때 미리 섞어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 영상에서처럼 직접 뿌려서 사용하는 것이 찌든 기름때를 제거할 때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초보자님들께서 물비누를 처음 만드시면 비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비누 사용 후에 끈적끈적하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그럴 때는 pH 7에서 9를 확인하신 후에 이 영상에서처럼 베이킹소다와 함께 사용하시면 비누화가 덜 된 물비누에 끈적거리는 현상이나 부족한 세척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친환경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천연 세탁세제 만들기와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의 올바른 사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75ml입니다. pH 7에서 8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의 물비누입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75ml입니다. 물비누만 사용하시기보다 베이킹소다를 이렇게 바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산을 중화하고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배수구나 수조 등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환경 정화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름때나 찌든 때와 같은 산성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악취와 냄새를 제거해주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탄산 소다, 무게로는 26g, 부피로는 30ml입니다. 과탄산 소다는 찬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50도씨 전후에 뜨거운 물 100ml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과탄산 소다는 알칼리성으로 강한 세정력이 있고 산속의 표백제로 살균과 포백 작용이 있습니다. 찬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안정적인 표백 작용을 위해서는 찬물에 오래 녹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흰색 옷에 찌든 때를 제거할 때에는 물 1리터에 과탄산소다 5에서 10g의 비율로 녹인 찬물에 세탁물을 3, 4시간 이상 불린 후에 세탁기로 일반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울이나 실크, 가죽 등 단백질 섬유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에 녹인 과탄산소다는 pH 10 알칼리성입니다. 지금부터 흰색 이불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대용량, 보통, 소량, 세탁 양에 따른 이 레시피는 제 경험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천연 물빈으로 세탁세제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고 점차적으로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살균이나 표백작용이 필요한 속옷이나 수건을 세탁하실 때는 60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흰색이나 연한 색을 일반 세탁하실 때는 40도 정도의 물온도로 하시는 것이 얼룩이나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짙은 색의 일반 세탁을 하실 때에는 따뜻한 물보다는 실온의 찬물로 세탁을 하셔야 탈색이나 이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탄산 소다는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천연 물비누가 없거나 만드시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우실 때는 소프넛을 추천드립니다. 소프넛은 과피에 천연 계면활성 물질인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세척과 섬유 유연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넛 10알 정도를 주머니에 담고 꼭 묶어서 세탁물과 함께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시면 됩니다. 소프넛은 말려서 3-4번 정도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시는 천연 세탁세제 만들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로 사용하고 계신 코코베타인이나 LES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아닙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탄산 소다나 베이킹 소다는 알카리성이고 구연산은 산성입니다. 알카리성과 산성인 성분들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세척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은 세탁이 다 끝나고 천연 섬유 유연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M 발효액이나 에센셜 오일은 천연이 아닌 코코베타인이나 LES에 섞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에 추가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탁이 되는 동안 천연 섬유 유연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즙 50ml입니다. 구연산이 없으실 때는 레몬즙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레몬즙을 pH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pH 2에서 3 산성입니다. 구연산과 같습니다. 계량한 레몬즙을 마지막 헹굼물에 섞어줍니다. 구연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연산은 레몬 주스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었고 현재는 검정 곰팡이의 발효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커피포트 내부나 화장실 타일의 물때, 주방 물때 등 세균 번식으로 인한 알카리성 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살균 소독, 냄새 제거에 효능이 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일반 섬유 유연제만큼의 부드러움이나 정전기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알카리성 세제를 중화해서 섬유 유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천연 섬유 유연제로서 사용할 때의 양입니다. 헹굼물 10리터에 구연산 1.5에서 2g을 사용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고 수량을 조금씩 늘리셔도 좋습니다. 구연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세탁기에 섬유 유연제 칸에 직접 넣어서 사용하시거나 1리터의 물에 바로 녹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미리 녹여 놓으시면 2, 3일 후에 부유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녹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연 세탁세제와 섬유 유연제로 이불 빨래를 끝냈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 세 번째, 유해 성분과 세제 찌꺼기 걱정이 전혀 없는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는 천연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피부 타입에 맞게 활용하는 레시피입니다. 피부 타입별 고급 식물성 오일, 슈퍼팩과 에센셜 오일 레시피와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클렌징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100ml입니다. 냉압착 비정제 추출한 호호바 오일 5ml입니다. 슈퍼펫이란 냉압착 비정제로 추출한 고급 식물성 오일들을 영양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천연 비누에 비누화 이후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CP 고체 비누는 트레이스 이후에 비누 총량의 1%를 첨가해 줍니다. HP 물비누는 물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물비누로 만든 후에 물비누 총량의 5에서 20%까지 첨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 피부에 맞는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은 냉압착 비정제 추출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지성 피부에는 호호바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을 전체 물비누 총량의 5%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에는 아보카도 오일, 살구씨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을 전체 물비누 총량의 10에서 20%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호호바 오일이나 달맞이꽃 오일을 천연 물비누 총량의 5%에서 20%까지 피부 타입에 맞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 타입별로 첨가하는 슈퍼펫 식물성 오일의 양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우선은 이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시작하시고 점차적으로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을 10에서 20% 첨가하실 때는 소량씩 만들어서 빨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슈퍼팬용 오일을 20% 이상 과도하게 첨가하시면 세정력이 매우 떨어져서 비누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레시피에서 소개해드린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들을 목소리 설명 없이 영상으로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슈퍼팬용 식물성 오일을 넣은 후에는 천연 첨가제를 넣어줍니다. 코코아 파우더 3ml입니다. 천연 첨가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 총량의 3에서 5%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물비누 100ml에 천연 첨가제는 3에서 5ml입니다. 비누에 넣을 수 있는 천연 첨가제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천연 비누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수분기를 제거한 천연 파우더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우유나 모유, 코코넛 밀크, 야채즙, 과일즙 등의 액상 타입의 천연 첨가제를 넣어서 비누를 만드실 때는 소량만 만드셔서 1, 2주 안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 천연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에는 녹차, 자초, 녹두, 쑥, 진피, 율피가루 등 살균, 수렴, 모공을 수축해주는 효능이 있는 천연 파우더를 추천드립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에는 카카오, 해초, 녹두, 쑥, 살구씨, 오트밀, 율무가루 등 피부 보습, 영양, 노화 예방에 효능이 있는 천연 파우더를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녹두, 오트밀, 어성초, 쑥, 감초가루 등 피부를 진정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능의 천연 파우더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파우더를 첨가하셔서 나만의 좀 더 특별한 물비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타입별 에센셜 오일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피부용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팻 5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5%인 0.5ml 10방울입니다. 버가못, 레몬, 라임, 오렌지, 사이프러스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건성 노화성 피부용 천연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팻 10에서 20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5%, 0.5ml 10방울입니다. 팔마로사, 샌달우드, 로즈우드, 파출리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용 물비누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 100ml일 때 슈퍼팻, 지성일 때는 5ml, 건성일 때는 20ml, 천연 파우더 3에서 5ml, 에센셜 오일 0.25%, 0.25ml 5방울입니다. 라벤더, 점원 캐모마일, 샌들우드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는 앞의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슈퍼팻과 천연 첨가제를 넣으시고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제라늄, 일랑일랑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까지 다 넣어서 만들면 피부 자극, 건조, 피부 면역력을 저하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방부제, 인공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연 물비누를 테스트하면서 피부 타입별 올바른 클렌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 피부의 pH는 5.5 약산성입니다. 정상적인 피지 분비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능력이 있고 약알칼리성의 비누로 세안 후에도 곧 약산성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과도한 피지를 씻어내 줄 수 있는 약 알칼리성의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pH 7에서 8의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의 천연 물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클렌징 밤이나 오일로 메이크업을 제거하신 후에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2차 거품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의 pH는 6에서 7입니다. 부족한 피지 분비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pH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심하고 약산성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깨끗이 씻을 수는 없지만 약산성의 pH 5에서 6의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pH 7에서 8의 천연 물비누에 레몬즙과 식물성 오일은 20% 미만으로 첨가하셔서 약산성 pH 5에서 6으로 맞춘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클렌징 밤이나 오일로 메이크업을 제거하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1차, 2차에 거쳐서 짧게 거품 세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약산성 천연 물비누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천연 수제 물비누는 합성 계면활성제와 다르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을 과도하게 약산성으로 만들면 분리 현상이 생기고 더 이상 비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레시피를 참고로 소량씩 만들어서 테스트하신 후에 피부 타입에 맞는 레시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레시피 5번째 바디워시입니다. 바디워시를 만드실 때도 앞에서 페이스워시에서 소개해드린 피부 타입별 슈퍼팩 식물성 오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바디워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샴푸와 바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레시피들은 참고용입니다. 레시피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똑같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료를 활용하셔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건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는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이 레시피 외에도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의 비율로 천연 물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용 바디 클렌저 레시피입니다. 민감성 피부용에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이 레시피 외에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로 만든 천연 물비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6번째 탈모용 샴푸 레시피입니다. 생수나 증류수 200ml입니다. 로즈마리 드라이 허브입니다. 로즈마리는 순환 촉진, 모발 성장, 비듬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1 테이블 스푼입니다. 다져서 얼린 생강이나 생강 가루입니다.
생강은 순환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서 두피의 모공을 건강하게 하고 모발에 탄력을 줍니다. 1 테이블 스푼입니다. 이제 생수를 끓여줍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베이스 200g입니다. 로즈마리와 생강을 넣고 끓여서 충분히 우려낸 생수 200ml를 부어줍니다. 물비누 베이스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작게 자르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비누 베이스가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물이 식었을 때는 다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탈모용 샴푸가 완성되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없으실 때는 집에 있는 생강이나 로즈마리 허브 등을 활용하셔서 천연 탈모 예방 샴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7번째 레시피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만드는 천연 탈모 예방 샴푸입니다. 헤어와 두피 타입별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천연 탈모 예방 샴푸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천연 샴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탈모 예방 샴푸 레시피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 500ml, 슈퍼팻 5%인 25ml,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에센셜 오일은 0.5%인 2.5ml, 50방울입니다. 레몬 10방울, 페퍼민트 10방울, 로즈마리 10방울, 시더우드 20방울입니다. 혈압이 높으실 때는 페퍼민트나 로즈마리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에센셜 오일 한 가지만 추천드린다면 시더우드를 추천드립니다.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8번째 레시피는 아토피를 위한 물비누입니다. 코코넛 오일 30%, 올리브 오일 70%의 비율로 만든 천연 물비누 500ml입니다. pH 7 중성을 꼭 확인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70% 비율로 만든 천연 물비누는 슈퍼팻을 1에서 5%, 5에서 25ml를 넣어주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는 달맞이꽃 종자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에센셜 오일 0.25%, 1.25ml 25방울입니다. 로만 캐모마일 10방울, 저먼 캐모마일 5방울, 샌들우드 10방울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에 가장 추천되는 에센셜 오일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저먼 캐모마일입니다. 이렇게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레시피들을 참고하셔서 더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